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Deep User Path Prediction and AI Paging in Mobile Networks라는 제목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고요. 처음에 먼저 제가 유저 모빌리티가 뭔지 혹은 저희가 다루고 있는 분야가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를 먼저 간략히 설명해 드린 다음에 모델을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이제 사실 데이터셋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많은 분야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수집을 하고 어떻게 데이터로 활용한 시퀀스들을 생성을 해냈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적용한 AI 페이징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저 모빌리티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들이 결국 유저들을 매니징할 때는 그들의 그 이동성을 기반으로 관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이제 AI가 들어갈 자리는 여기에 이제 프리딕티브 모빌리티 매니지먼트가 결국 더 이피션트하고 효과적인 그런 매니지먼트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시를 제가 이제 MEC 시나리오를 가져왔는데요. 밑에 그림에 보시면 유저 2가 이제 D라는 기지국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MEC 서버가 이제 D와 연결되어 있는 MEC 서버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때 D에서 E로 넘어가고 그랬을 때는 이제 MEC2에 있던 서비스가 MEC3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서비스 이 과정을 이제 서비스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E에서 FG로 넘어감에 따라서 유저가 그렇게 이동함에 따라서 MEC2에 있던 서비스를 저희가 MEC3 그리고 3에서 또 4 이렇게 두 번 마이그레이션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저희에게 만약에 예측된 어떤 경로가 있다면 MEC2에서 3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4로 넘어가서 어떤 마이그레이션 코스트를 저희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유저 패스를 어떻게 타임 시리즈로서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냐라고 라는 내용의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이 모빌리티는 결국 네트워크 안에서 유저 디바이스와 그리고 기지국 간의 연결을 통해서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커넥션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유저가 이렇게 이동을 했구나라고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저 패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 그 어떤 기지국 아이디들의 어떤 시퀀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타임 시리즈 유저 패스들을 AI 프리딕션 모델의 결국 학습과 그리고 인퍼런스의 테스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이렇게 유저 패스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 때 결국 어떤 접근법이나 혹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러 개의 베이스 스테이션 아이디를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멀티 스텝 프리딕션 어프로치와 그 방향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나누기로는 멀티 스텝 프리딕션 어프로치에는 뭐 다이렉트, 리커시브 그리고 멀티 아웃풋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 세 개들의 어떤 하이브리드로 표현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일단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이렉트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각각의 스텝에 따라서 스텝을 위해서 세 개의 서로 다른 모델 혹은 그 이상의 모델들을 각각 다 따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리컬시브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모델을 이용을 해서 계속 재기적으로 입력을 넣고 그 아웃풋을 다시 입력을 넣고 하는 방식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티 아웃풋 어프로치는 한 모델이 모든 인풋을 갖고 모든 아웃풋을 동시에 출력하게끔 훈련이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멀티 아웃풋 어프로치 기반의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설계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모델에서는 리컬시브 어프로치와 그리고 멀티 아웃풋 어프로치만을 활용을 했는데 이제 그 이유는 다이렉트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델을 그 타임 스텝 수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각기 다른 모델들을 학습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리컬시브 어프로치 기반의 모델로서 이제 스텝 포워드 이터레이션 모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iterative property of recursive approach를 어떻게 구현을 하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LSTM을 활용한 예측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에 번호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플로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먼저 준비된 이제 인풋 시퀀스를 받아서 그 다음에 LSTM 넘기고 그 LSTM이 어떤 인퍼런싱을 하면 그 최종 이제 4번에
어떤 예측된 AP 하나가 나옵니다. 그럼 다시 그거를 인풋에 넣어서 이렇게 재규적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저희가 구현한 모델이고요. 여기서 결국 이제 그 LSTM의 그레디언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티처 폴싱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때는 그라운드 트루스만 저희가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테스팅 할 때만 이제 추론된 값을 다시 입력으로 넣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인데요. 얘가 이제 멀티 아웃풋 어프로치 기반으로 저희가 구현한 모델이고, 결국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코더 네트워크는 결국 인풋 스테이트를 하나의 레이턴트 벡터로 변환을 시키고, 그걸 기반해서 디코더 네트워크가 어떤 유저 패스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을 결국 학습하기 위해서 또 테스팅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필요한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생성을 했는데요. 일단 먼저 저희가 이제 판교에 있는 인텔리전트 ICT 컨버전스 리서치 센터에서 12개 AP들로부터 핸드오프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깅 펑션을 저희가 활용을 했는데, 그 로그 안에서는 언제 그 핸드오프가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핸드오프가 발생한 터미널 아이디가 뭔지, 그리고 그 어떤 소스 AP로부터 이동을 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총 4가지의 로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그 데스티네이션과 그리고 그 다음 로그의 소스 AP 요 두 개가 매칭이 된다면 저희가 시퀀스로 하나로 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엮어서 저희가 시퀀스를 만들었고, 뭐 어떤 시퀀스가 있을 때 저희가 필요한 그 타겟 스텝만큼 구성을 해서 윈도우 사이즈로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그 저희가 수집한 그 센터의 레이아웃이고요. 그 검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액세스 포인트의 위치를 저희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에 대한 그 실험 결과인데요. 저희가 SFI 모델이랑 ED 모델 이렇게 두 가지를 발표한 이유가 결국 예측하는 그 목표 범위에 따라서 그 성능의 우수함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제 3스텝이나 5스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스텝 포워드 이터레이션 모델이, 그러니까 재기적 방법 기반한 모델의 결과가 더 좋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길게 7스텝이나 혹은 그 9스텝이나 이렇게 더 긴 범위의 예측을 하게 되면 오히려 ED 모델의 결과가 더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하자면 이제 요 스텝와이즈 어큐러시 퍼포먼스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SF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높은 정확도로 시작을 하지만, 첫 스텝의 결과가 높은 정확도로 시작을 하지만 점점 심하게 꺾여 나갑니다. 왜냐하면 인프런스 할 때 결국 그 예측된 값을 기반으로 이제 계속 예측을 하기 때문인데요. E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SFI 모델보다는 낮게 시작을 하지만 그 어큐러시가 스텝에 걸쳐 떨어지는 그 슬롭이 굉장히 더 완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긴 혹은 더 장기적인 예측을 할 때 ED 모델이 더 성능이 우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프리딕션을 어디에 활용을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희가 이제 AI 페이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유저 디바이스 혹은 유저 이퀴먼트는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으로부터 연결을 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인액티브 할 때 그 연결을 끊는데, 그때를 이제 아이들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뭐 배터리나 혹은 리소스 이피션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 그런 상황에서 어떤 다운스트림 데이터가 발생을 하게 되면 뭐 전화나 혹은 메시지 그리고 노티피케이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네트워크는 다시 그 데이터를 그 유저 디바이스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 보이는 그림 같이 유저 위치가 처음에 A 이 부분에 이렇게 있다가 아이들 모드로 들어간 뒤에 이동을 했다면 이제 네트워크는 그 위치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최종 6번에 있는 그 유저 이퀴먼트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수행하는 과정이 페이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컨벤셔널 페이징은 그 방식은 이제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걸 멀티 스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 이제 페이징 에리아는 그 마지막으로 연결됐던 기지국으로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랬을 때 그게 안 된다면 일정 딜레이를 줬다가 그 다음에 세컨 페이징으로 그 기지국이 속해 있는 트래킹 에리아라고 부르는 어떤
그 기지국들의 리스트로 쭉 페이징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안 되면 이제 그 트래킹 에리아를 묶고 있는 또 트래킹 에리아의 리스트로 쭉 이렇게 페이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관계에 따라서 결국 기지국들에 보내는 그 하나의 메시지들, 페이징 메시지들 자체가 다 시그널링 코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시그널링 코스트는 굉장히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게 되고 딜레이는 이제 스텝별로 딜레이를 주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이제 예측된 그 어떤 유의의 커런트 로케이션을 사용을 한다면 이제 이런 페이징에 필요한 시그널링 코스트나 딜레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에 맞게 저희가 설계한 모델은 이제 결국 클러스터링과 그리고 GRU 모델을 활용을 했는데요. 여기 이 아래에 보이는 이 전체의 그림이 저희의 오버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트레이닝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온라인 프리딕션, 그 인퍼런스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저희가 인퍼런스에 활용한 이제 어떤 모델 그리고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왼쪽에 이제 오프라인 트레이닝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저 모빌리티 데이터를 NWDAF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데이터 애널리틱스 펑션에서 수집을 하고 또 그거를 그 디스트리뷰티드 서버리스 컴퓨팅을 통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집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K-means UE 클러스터링을 활용을 하는데 이때 이제 유저의 모빌리티 패턴이 굉장히 또 다양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가 잡아내는 거를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분류된 정보와 그리고 그 뒤에 유저가 아이들 모드로 들어간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가에 따라서 그것들을 인풋으로 GRU에 넣게 되고 그 GRU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소프트맥스 펑션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소프트맥스 펑션을 통해서 나온 어떤 그 모든 G노드비에 대한 그 정답일 확률들을 들 중에서 이제 원래는 뭐 ARGMax를 통해서 제일 탑 1을 뽑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 페이징 태스크에서는 그렇게 탑 1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제 그 퍼시빌리티가 가장 높은 것부터 위에서 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꺾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 페이징 코스를 줄이는데 어떤 걸 목적으로 줄일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그 시그널링 코스트와 그리고 딜레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컨벤셔널은 제일 왼쪽에 첫 번째 컬럼에 보이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시그널링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그 방식에서는 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제일 마지막에 연결되었던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똑같이 시그널링을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전체 TA 리스트로 TA에다가 모든 시그널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20% 근데 그 20%가 저희가 예측한 그 possibility 중에 탑 20%를 저희가 뽑아서 여기로 시그널링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트래킹 에리아에 포함되어 있던 그 기지국의 수가 몇 개이던 간에 그 중에 20%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제 시그널링 코스트 감소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정확도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그널링을 이제 뒤에 서드 페이징 스텝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갑자기 엄청 많이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 스텝에서 성공하게 함으로써 그 시그널링 코스트를 또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딜레이인데요. 딜레이는 결국 이 페이징이 멀티 스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스텝에서 이제 성공을 하는 것이 결국 딜레이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부터 시그널링 코스트는 조금 더 쓸 수는 있어도 어쨌건 8% 정도의 그 예측된 리스트에 예측된 값들 중에 일부를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왼쪽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12% 정도를 저희가 결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킴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이랬을 때의 이제 어떤 결과에 있어서 IPRS 그리고 IPRD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시그널링과 딜레이를 각각 다르게 타겟팅함에도 불구하고 시그널링 코스트는 각각 82% 그리고 72%의 감소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딜레이를 목표로 한 건데요. 딜레이는 이제 시그널링을 목표했던 스킴에도 불구하고 6%를 감소시켰고, 그 다음에 딜레이는 딜레이 목표한 스킴에서는 32%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저 패스 프레딕션은 그 프로액티브하고 이피션트한 어떤 관리를 어, 가능하게 하고, 이게 어떤 AI 페이징에 대한 그 예시로 혹은 또 이거에 관한 연구로 확인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징뿐만이 아니라 리소스 오케스트레이션이나 혹은 레디오 리소스 알로케이션, 뭐 핸드오브 딜레이 등과 같은 부분에 이것을 적용함으로써 또 다른 효과나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듀얼 타임, 그러니까 각 기지국의 소요한 시간들과 함께 그 위치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